오늘도 새벽 6시, 울리는 알람 소리에 겨우 몸을 일으키며 오늘도 미션 성공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나요? 혹은 이미 한참 늦어버린 시계를 보며 난 왜 이 모양일까 자책하며 무거운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도대체 언제쯤 되어야 우리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는 마음으로 편히 숨을 쉴 수 있을까요? 미라클 모닝, 오은환, 갓생살기. SNS를 켜면 온통 시간을 초 단위로 쪼개어 쓰는 사람들의 눈부신 인증샷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성공했든 실패했든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똑같은 질문이 맴돕니다. 나 정말 이렇게 살다가는 무너질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촘촘한 투두리스트를 지워나갈수록 정말 마음이 충만해지고 계신가요? 혹시 다음 칸을 채워야 한다는 압박감에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우리가 느끼는 이 당혹스러운 피로감은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잘 해내려다 보니 우리 뇌가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일 때가 많죠. 오늘 어쩌다 심리에서는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갓생이라는 환상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소리 없이 갉아먹고 있는지 그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보려 합니다. 갓생이라는 환상, 자기 개발의 미명 아래 숨겨진 것들. 갓생 열풍은 표면적으로는 나무랄 것이 없어 보입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겠다는데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화려한 인증샷 아래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쉬는 것도 증명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갓생의 가장 큰 역설은 휴식조차 생산성의 도구로 만들어버린다는 점입니다. 명상 10분 완료, 수면 루틴 관리, 회복을 위한 산책 인증. 이제는 쉬는 행위마저 루틴표에 기입되어 체크 표시가 되어야만 비로소 그 정당성을 얻습니다. 진정한 휴식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상태여야 합니다. 하지만 갓생 문화는 그 여백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오후는 낭비가 되고 빈둥거림은 자기관리 실패의 증거로 전락합니다. 두 번째, SNS 위의 삶과 실제 삶 사이의 괴리가 깊어집니다. 갓생은 필연적으로 인증과 결합합니다. 이 부조 안에서 삶의 목적은 살아내는 것에서 보여주는 것으로 교묘하게 이동합니다. 타인의 완성된 루틴을 보며 자신의 하루를 초라하게 여기는 비교 심리, 그리고 실제보다 더 나은 버전을 연출하기 위해 에너지를 쏟는 피로감. 갓생을 가장 열심히 실천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가장 깊은 번아웃을 경험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세 번째, 개인의 노력이라는 서사가 지우는 구조적 문제들. 갓생 담론은 근본적으로 구조적 불평등을 개인의 태도 문제로 치환해버립니다. 새벽 기상을 하려면 밤 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전제되어야 하고 자기 개발에 투자하려면 최소한의 경제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생존의 무게 때문에 갓생을 살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문화는 소리 없는 낙인이 됩니다. 노력하면 된다는 달콤한 메시지 이면에는 노력하지 않는 네가 문제다라는 차가운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네 번째, 효율이 내면화될 때 우리는 창의성을 잃어버립니다. 인간은 목표 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중요한 무언가를 만듭니다. 창의성과 사유의 많은 부분은 목적 없는 산책이나 멍때림 같은 여백에서 발생하죠. 모든 시간을 KPI로 측정하려는 태도는 삶을 기업 운영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기업에서조차 번아웃과 창의성 저하를 낳는 이 방식이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구원해줄 리 만무합니다. 마지막으로 갓생은 구조적 불안이 만들어낸 집단적 방어 기제입니다. 열심히 살아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자기 위안이 필요해진 것이죠. 하지만 불안의 원인은 그대로인데 개인의 루틴 관리만이 정답으로 제시될 때 우리는 멈추고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해 갓생을 사는 것인가 아니면 갓생을 살기 위해 살고 있는가? 인간생 회복 가이드. 불완전하게 그러나 온전하게. 갓생이라는 이름에 자기 가스라이팅에 지쳐버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완벽한 신의 흉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다운 불완전함을 긍정하며 온전히 나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인간생의 회복입니다.
루틴이 나를 정의하게 두지 마세요. 삶의 주도권을 다시 나에게 돌려놓는 7가지 가이드를 시작합니다. 첫째,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허락하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불안할 겁니다. 멍 때리는 것조차 죄책감으로 느껴지겠죠.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디고 가만히 앉아있는 연습부터 하세요. 유튜브도 공부도 없이 그냥 창밖을 보는 시간.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뇌가 정보를 통합하고 진정한 회복을 시작하는 필수적인 시간입니다. 둘째, 루틴표를 찢고 몸의 신호를 따르세요. 오늘 피곤하면 자도 되고 운동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루틴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내가 루틴을 위해 태어난 게 아닙니다. 계획표보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 즉 졸림과 지침, 외로움을 먼저 읽어주세요. 신체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 인간생의 출발점입니다. 셋째, 쓸모없는 일을 일부러 해보세요. 목적 없는 낙서, 정처 없는 걷기, 결과물 없는 요리. 갓생은 성과를 요구하지만 인간생은 반대로 과정 자체를 즐기는 능력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어릴 때 이유 없이 무언가에 몰두했던 그 순수한 감각을 다시 찾아내야 합니다. 넷째, 인증하지 않는 연습을 하세요. 맛있는 걸 먹어도 좋은 책을 읽어도 사진을 찍지 말고 그냥 나만 알고 끝내보세요. 처음엔 허전하겠지만 그 허전함이 사라지는 순간 경험이 온전히 내 안에 남기 시작합니다. 공유하지 않은 경험은 더 깊이 내면에 각인됩니다. 다섯째, 비효율적인 관계를 즐기세요. 생산성 없는 수다와 목적 없는 만남. 관계조차 네트워킹으로 보는 시선에서 벗어나세요. 그냥 같이 있어서 좋은 사람과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 이 쓸모없어 보이는 시간이 실은 인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치유의 시간입니다. 여섯째, 실패와 게으름을 재정의하세요. 나는 오늘 아무것도 못했다가 아니라 나는 오늘 충분히 쉬었다 라고 말해보세요. 자신에게 쓰는 언어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만듭니다. 못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게으름에도 품위가 있고 모든 날이 최선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곱째, 나를 프로젝트로 보지 마세요. 나는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성장은 좋은 것이지만 성장하지 않아도 당신 존재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상태로 이미 충분히 존재할 자격이 있습니다. 완벽한 계획표를 채우지 못했다는 부채감에 오늘도 스스로를 의지박약이라며 몰아세우지는 않으셨나요?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를 진정으로 무너뜨리는 건 게으름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향한 가혹한 갓생의 잣대입니다. 신의 흉내를 내지 못한다고 해서 인간인 당신의 가치가 깎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갓생을 완벽하게 살아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삶의 주도권을 차가운 루틴이 아닌 따뜻한 피가 흐르는 자신에게 돌려주는 용기가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촘촘하게 채워진 하루보다 조금은 비어있고 때로는 휘청거려도 나로서 온전히 머물렀던 하루가 결국 우리 인생에서 더 깊은 의미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 밤만 끼면 내일을 위한 리스트를 적으며 불안해하는 대신 지친 당신의 마음에 대해 오늘 하루 살아내느라 정말 애썼다 라고 나직하게 속삭여주세요. 당신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증명하고 개선해내야 하지 않아도 존재함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빛나는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속에 들이운 자책의 안개를 걷어내는데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갓생이라는 압박 때문에 남몰래 울었던 경험, 혹은 오늘 영상을 보고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은 다정한 한마디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혼자 알 텐 자괴감이지만 함께 나누면 우리 모두가 겪는 성장통이라는 걸 확인하는 따뜻한 연대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드리는 어쩌다 심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